오늘의 이야기. 설인 자매의 핏빛 복수국 장화 홍련전. 제1부 새어머니의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 자,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이불 뒤집어 쓰고 듣던 이야기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뭡니까? 구미호? 달걀 귀신? 아니죠. 바로 이 두 자매 장화와 홍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냥 귀신이 나왔다 정도잖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속에 숨겨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람의 탈을 쓰고는 못할 짓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철산 배좌수 댁의 비극, 그 서막, 지금 엽니다. 옛날 평안도 철산 땅에 배자수라는 양반이 살았어요. 전처와 사별하고 딸 둘을 키우는데 큰딸이 장화, 작은딸이 홍련입니다. 꽃처럼 고운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 집에 새어머니 허씨가 들어옵니다. 관상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눈은 뱀 눈에, 목소리는 새 긁는 소리라. 처음에는 배자수 눈치를 보느라 잘해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칼을 갈고 있었죠. 왜냐? 전처 자식들이 너무 예쁘고 똑똑하니까 나중에 재산이 다 그리로 갈까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장화가 시집갈 나이가 됩니다. 혼수를 장만해야 하는데 계모 허씨 입장에서는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구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됩니다. 밥에 돌을 섞질 않나, 한겨울에 혼이불만 주질 않나. 장화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웁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귀신이 아닙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핏줄도 안 보이는 사람의 욕심, 그게 진짜 공포죠. 어느 날 밤, 계모 허씨의 방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기는데 세상에 끔찍하게도 털이 숭숭 난 커다란 죽은 쥐 한 마리였습니다. 허씨가 그 쥐를 들고 씩 웃으며 장화의 방으로 향합니다. 오늘 밤 배자수 댁에서 곡소리가 나겠구나. 과연 장화의 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쥐 한 마리로 시작된 끔찍한 음모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제2부 피 묻은 이불과 아버지의 배신. 지난 시간 계모가 죽은 쥐를 들고 장화방으로 갔죠. 자, 이제부터 진짜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압약 드신 분들만 들으세요. 다음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계모가 장화 이불을 들추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다 큰 기집애가 밤마다 남자를 끌어들이더니 기어이 아이를 낙태했구나. 이불 속에서 나온 건 피범벅이 된 덩어리. 바로 계모가 넣어둔 그 쥐의 가죽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아버지 배자수는 그걸 핏덩이로 착각합니다. 장화는 억울해서 미칩니다. 아버지, 저는 결백해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계모? 아니요. 자식 말은 안 듣고 부인 치마폭에 쌓여 눈기 다 막은 아버지입니다. 배자수는 딸의 호소를 무시하고 가문에 수치라며 장화를 외갓집으로 쫓아내라 명합니다. 사실상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였죠. 장화는 울면서 집을 나섭니다. 동생 홍련이 언니 치맛자락을 잡고 안놔줍니다. 언니 가지마, 가면 죽어. 두 자매가 부둥켜 안고 우는데 하늘도 슬픈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계모의 사주를 받은 흉악한 하인옥은 계모의 아들 장세가 장화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깊은 산속 검푸른 물이 넘칠 때는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장세가 번들거리는 눈으로 장화를 쳐다봅니다. 아씨, 원망 말고 가시오. 장화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풍덩. 꽃다운 장화가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 위로 무언가 둥실 떠오릅니다. 언니를 잃은 홍련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3부에서 피눈물 나는 자매의 최후가 이어집니다. 제3부 검은 연못과 원혼의 탄생. 장화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화를 밀어넣고 돌아가던 장쇠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 비명 행사합니다. 인과응보의 시작이죠.
하지만 아직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남은 동생 홍련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직감합니다. 밤마다 꿈에 언니가 젖은 옷을 입고 나타나 울거든요. 홍련아, 춥다. 너무 춥다. 홍련은 결국 삶의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언니, 나도 갈게. 저승에서라도 같이 살자. 홍련마저 그 연못에 몸을 던져 두 자매는 차가운 물속 귀신이 되고 맙니다. 그날 이후 철산 고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밤만 되면 관아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 새로 부임하는 사또 부사들마다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심장마비로 죽은 채 말이죠. 그러니 누가 이 고을 사또로 오려 하겠습니까? 고을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때 조정에서도 골머리를 앓다가 담력 좋기로 소문난 전동우라는 인물을 내려보냅니다. 이 양반 배짱이 두둑합니다. 첫날 밤 촛불 하나 켜놓고 책을 읽으며 기다립니다. 나올 테면 나와봐라. 내가 내년들 하늘 들어주마.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꺼집니다. 그리고 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끼익! 냉기와 함께 들어선 것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눈물을 흘리는 두 여자. 그녀들이 사또 코앞까지 다가와 입을 엽니다. 이 귀신들은 도대체 사또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간담 서늘한 귀신들과의 독대, 4부에서 공개됩니다. 제4부 한밤의 방문객과 충격적인 증거. 자, 귀신과 사또가 마주 앉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전동우 부사는 꿈쩍도 안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무엇이 그리 원통하여 사람을 해치느냐? 장하와 홍련 귀신이 엎드려 웁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사람을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면 다들 놀라 죽어버리니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자매는 계모의 흉계로 쥐를 뒤집어쓰고 죽임당한 사연을 구구절절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또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허나 산 사람을 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날이 밝자마자 사또는 배자수와 계모 허씨를 잡아들입니다. 허씨 아주 뻔뻔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하죠. 제 자식이 부정을 저질러 자살한 것을 어미 탓을 하십니까? 증거 있습니까? 정말 혀를 내두를 악녀입니다. 사또도 막막합니다. 귀신 말만 믿고 처벌할 순 없으니까요. 그때 사또의 머릿속에 장화 귀신이 남기고 간 말이 떠오릅니다. 나으리, 제가 묻혔던 낙태한 핏덩이를 다시 파보십시오. 사또는 즉시 이방을 시켜 그 핏덩이를 묻었다는 곳을 파내오게 합니다. 계모 허씨는 속으로 웃습니다. 파봤자 썩은 살점일 텐데 뭘 어쩌겠어? 드디어 흑투성이 상자 하나가 사또 앞에 놓입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사또가 상자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썩은 살점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사람 모두가 하고 뒤로 자빠질 만큼 충격적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긴 비극의 끝, 그리고 통쾌한 결말. 마지막 5부에서 확인하시죠. 제5부 진실의 심판과 다시 피어난 연꽃.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놀랍게도 커다란 쥐 한 마리였습니다. 죽은 쥐 껍질을 벗겨 핏덩이처럼 꾸몄던 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아니 귀신이 도운 명백한 증거죠. 사또가 호통을 칩니다. 이 요망한 것, 쥐를 잡아 딸을 모함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제야 빳빳하던 계모 씨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배자수도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죠. 결국 계모는 능지처 참가장 무거운 형벌을 당하고 그 일당들도 모두 처형됩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갑니다. 사또는 연못에서 장화와 홍련의 시신을 건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신기하게도 시신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마치 잠든 것처럼 고왔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러준 날 밤, 자매가 다시 사또 꿈에 나타납니다. 이번엔 피눈물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절을 올립니다. 나으리 덕분에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갑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슬프죠? 그 후 배자수는 새 장가를 들었는데 부인의 꿈에 양팔에 연꽃을 든 선녀가 안기더랍니다. 그리고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어라? 죽은 장화 홍련과 똑같이 생긴 겁니다. 이 딸들은 무럭무럭 자라 과거 급제한 훌륭한 신랑들을 만나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전생의 하늘, 현생의 복으로 다 보상받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죄짓고는 못 산다. 그리고 자식은 가슴으로 품어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오늘 저녁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물론 너무 무섭게 하면 애들 경계하니까 마지막 해피엔딩은 꼭 강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가슴 시리도록 슬프지만 통쾌했던 장화홍련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